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정치권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판 등으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아산시 의회에서는 부시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기 아산시장. 지난달 25일 열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이 유지되자 다시 상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박 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노동당 충남도당은 박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정의당 충남도당도 시민의 혈세로 당선된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아산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산시 의회 본회의에서는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정근 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앞으로 3개월은 내년도 아산시정의 살림살이를 꾸릴 중요한 시간이지만 박경기 아산시장은 재판을 받게 됐다며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시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산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한다면 아산 시민을 위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에 집중해 주시고 앞으로의 행정은 부시장 중심의 행정체제를 꾸려서 행정 공백의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8일 열린 월간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치 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는 시정을 주문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대법원 판결은 오는 11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당분간 시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서희초 교사가 숨진 지 49제를 맞은 지난 4일 교육 현장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는데요. 세종시에서도 8개 학교가 재량 휴업을 실시했고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공교육을 멈추고 교육 공동체 회복을 외친 세종 지역 교육 현장 모습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입니다. 1교시 수업이 한창이어야 할 시간이지만 교실 안은 텅 비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오늘 하루를 재량 휴업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재량 휴업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9%의 학부모가 찬성했습니다. 또 돌봄이 필요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220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돌봄이 좀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학교의 보드 게임이라든지 혹은 요리 혹은 스포츠 혹은 독서 등등 해가지고 한 20여 분의 학부모님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세종시에서 재량 휴업에 들어간 초등학교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3곳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대거 휴가 등을 내 세종교육청은 긴급하게 장학사와 연구사 등 46명의 인력을 11개 학교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선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1층 로비, 교육청 직원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 서희초 교사를 추도했습니다. 또 이날을 세종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책은 그러나 더 많은 논의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세종시민단체 연대회의와 참교육 학부모회 등이 성명을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도로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온천교 완전 개통에 이어
배방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도시계획 도로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석 전에 모두 5곳의 도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된 온천교 재가설 공사. 지난해 9월 아산에서 천안 방향 임시 개통에 이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6일 6차로로 완전히 개통되면 이마트 교차로에서 남동 교차로까지 1.3km 구간이 6차로로 이어지게 돼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이 거듭됐던 배방 중로 1-1호 도시계획도로도 이달 중 개통됩니다.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길이 94m, 4차로 도로로 현재 도로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는 도로 개설과 교차로 개선을 함께 진행해 추석 연휴 기간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폭 4m의 좁은 마을 도로였던 경찰대에서 기산 2통으로 이어지는 약 450m 구간도 2차로로 추석 전에 개통될 예정이며 신창면 남성사거리에서 다소미 아파트까지 440m 구간과 둔포면 신항리 윤보선 대통령 생가로 이어지는 1.1km 구간 모두 2차로로 오는 27일에는 개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 내걸린 현수막 참 많이 보게 되죠. 문제는 제 역할을 다한 현수막을 수거해 소각하면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은 물론 비용도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친환경 현수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업성동에 있는 폐현수막 수거장. 버려진 현수막 더미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플라스틱 합성 소재인 현수막이 재활용되기보다 대부분 소각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천안에서만 수거된 폐현수막은 약 200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여 톤이 소각됐습니다. 발생한 온실가스는 무려 1,645톤에 달합니다. 30년 된 소나무 1000그루가 138년간 흡수해야 하는 양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물론 30% 정도는 재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재활용한 후에 2차 폐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소각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환경오염원인 다이옥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부 미세 결합 물질인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안시는 연간 5천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 배출권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경기도 파주와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 천안시 의회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5개 광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그중에 가장 잘 보이는 1, 2, 3단 정도를 그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그 인식 변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친환경 현수막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평범함을 거부하고 이색 작물과 새로운 농법으로 도전장을 낸 새내기 귀농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 상추와 열대 과일을 키우고 있는 충남 지역 농민들을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학교 직원이었던 강창호 씨. 오랜 직장 생활로 번아웃에 시달리다 2년 전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알게 돼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생소한 농법인데다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한 터라 1년 동안은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강 씨가 손수지은 하우스에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메기와 8종류의 유럽 상추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액 재배 시설과는 달리 메기의 배설물이 상추의 주 영양분이 되는 순환 구조인데 지난해 11월 시범 재배를 거쳐 올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공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농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또 계속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 앞으로는 아산의 자랑인 온천수나 장어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시도할 계획인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과 종합 단지를 만들어 중동과 같은 물 부족 국가로의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온천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해수를 활용해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이제 그래서 아쿠아포닉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과 운영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게 일단은 꿈이 있습니다. 김기정 씨는 취미가 직업이 된 귀농인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커피나무에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시작한 바나나에서 구아바와 파파야 등 다양한 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충해가 없어 손이 덜 가고 기후변화로 난방비 부담은 줄었는데 여전히 높은 희소성 덕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작물들은 저희가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열대 과수는 새롭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이 점점 늘어갈 텐데 최근에는 동남아 이주민에게 인기가 높아 없어서 못 팔 정도. 여기에 어린이와 가족 단위 체험객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이런 작물들을 보여주는 환경적인 것도 보여주고 그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체험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이색 작물로 농촌에서 새로운 꿈을 쫓고 있는 새내기 귀농인들. 아직 성공과 실패를 논하긴 이르지만 이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올 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던 세종 시민운동장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공사에만 6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됐다는데요. 앞으로 세종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에 조성된 세종 시민운동장입니다. 전체 부지 면적이 10만 900제곱미터 규모로 운동장 조성에 투입된 예산만 282억 원에 이르고 공사 기간도 5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곳은 세종시 최초의 천연잔디 축구장 한 면과 육상 트랙이 설치된 주경기장을 비롯해 인조잔디 축구장 한 면과 족구장 3면의 보조 경기장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국제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없어 훈련을 위해 인근 공주시까지 오가야 했던 육상 꿈나무들의 불편이 시민운동장 개장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공주로 30분 왕복 1시간의 거리를 왕복했었는데 근거리에 있는 운동장 시설을 쓸 수 있게 돼서 운동 편의성, 접근성이 좋아졌고 아이들 기능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시민운동장을 중심으로 인근의 청춘공원, 도돌이파크, 시민체육관 등이 있어 앞으로 이 일대가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지난달 초엔 조치원 복숭아 축제장으로 활용돼 많은 시민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이곳 시민운동장을 활용해 각종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WK리그에 참가 중인 세종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의 홈구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에 있는 등 세종 지역 스포츠 메카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도고저수지가 매년 녹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겨울에도 녹조가 과잉 번식을 하면서 아산시가 수질 개선을 위한 용역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도고 저수지입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수면이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저수지 가장자리부터 안까지 온통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심지어 저온 환경에서는 발생이 드문 녹조가 한겨울에도 과잉 번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수지로 내려오는 물길이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인근 농지에서 사용하는 비료 등이
흘러 들어오면서 도고 저수지는 매년 녹조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 실제로 지난 6월 말 농어촌공사가 조사한 수질 결과를 보면 녹조류의 먹이가 되는 총 질소와 총인이 매우 나쁨 기준을 훌쩍 초과하며 수질이 매우 나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도 녹조 방제 체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지만 예방은 역부족입니다. 이에 아산시가 도고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시는 용역을 통해 수질과 퇴적물 등을 현장 조사하고 오염원의 원인을 분석해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입되는 지점들에 대한 수질 측정과 저수지 수질 측정, 침전물 측정 해가지고 분석 결과 같은 게 이제 나오니까 도비를 신청한다든지 환경부나 건강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올 예정으로 도고 저수지의 수질 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솔입니다. 세종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을 지나던 버스기사가 재빨리 심폐소생술로 살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버스기사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강현준 기자가 해당 버스기사를 만나봤습니다. 버스기사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고 다급하게 맞은편 도로로 달려갑니다. 피를 흘리며 길가에 쓰러진 여성에게 주저없이 다가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BRT 승강장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 A씨가 다른 버스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친 순간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사고 찰나의 순간 지체 없이 달려가 몇 분 만에 생명을 구한 이 남성은 버스기사 김영우 씨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3분 안에 제가 온 힘을 다해서 하면 살릴 수 있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심폐를 했으며 제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우울증으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고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저의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 씨는 누구에게는 관계없는 타인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무관심한 일분이지만 위태로운 상황에서 순간의 용기가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저앉고 다가간 김 씨 덕분에 당시 사고를 당했던 A 씨는 119 도착 전 의식을 되찾고 현재 회복 상태에 있습니다. 김 씨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종시 소담동에서 전복된 차량의 앞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구조하는가 하면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절도범을 추적해 맨손으로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구인 구조를 할 때마다 그 내 앞에 오는 한 사람을 내가 이롭게 했을 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이 이 사회를 이렇게 빛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내가 웃어야 남이 웃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공부하는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웃은 외로운 수도승의 자세로 아동부터 성인까지 심리 상담과 치료를 하며 늘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소연 씨를 만나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여는 그런 일을 한다. 저는 아동 치료 및 가족 상담을 하고 있는 전소연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에 관련된 또는 분노에 대해서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케어를 위해서 치료적 서비스를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진 아이들이나 코로나19 이후에 외출에 대한 것이나 낯선 사람이나 낯선 장소에 노출되었을 때 과도하게 긴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는 틱 증상이라든가 또는 말 더듬이라든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언어 표현이 좀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발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자폐성적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 언어 표현도 거의 되지 않고 너무 어려웠어요.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까. 잘 안 되는 아이들의 치료 전날에는 잠에서도 치료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모의 실현을 하고 있어요. 한 1, 2년 정도 진행하면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하는 게 뭐지? 그걸 알고 같이 해나가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아이와 나의 신뢰감 형성. 신뢰감이 형성이 기반이 되어야 어떤 치료, 발달, 학습 이런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말은 계속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가족 상담, 성인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계기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아이들이 주말에 조부모님 댁을 가서 콩 하나 씹고도 목에 걸릴까 봐 졸졸 쫓아다니는 환경에 갔다 오면 이 아이가 안한무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적인 상황에서 발전과 변화를 보여도 가정이라는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를 설득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아이를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치료사로서의 언어는 있는데 부모를 설득할 성인 상담, 양육 상담에 대한 언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시작을 했고 상담자는 내담자분들의 변화를 목격하는 기적의 장면의 목격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도 성장하고 아이도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참 보람되었던 그 과정이 지금 생각이 잠깐 나네요. 직업병이요? 엄청나죠.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유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로서는 좀 힘들어요. 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이가 견뎌낼 수 있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는 주는데 그게 너무 온전히 느껴지니까 견뎌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제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만나 뵙고 있는 대상자분에는 성인 부부도 계시고 가족도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 아이들을 건강한 어른, 행복한 어른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이런 말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국력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일에 많은 가치를 저는 부여하고 있죠. 사람을 연구하고 또 치료하는 학문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학문이잖아요. 외로운 수도승, 수행자의 길이라고 상담자의 그 성숙되는 과정을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 상담의 순간들은 사실 일이라고 잘 생각이 안 해요. 삶의 부분? 그냥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진정 어린 관심, 진정성, 상담, 치료의 기본 도구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상담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